영주시가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마트 내 지역 농특산물 전용 상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넉 달 동안 영주 사과 10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올해는 전국 10개 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와 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대구의 택시 요금이 지난달부터 4천 원으로 오르며 시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일부 택시 기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경북도와 대구시 군의군이 공동협의회를 열어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한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상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으로 판매의 길이 열리면서 지역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제품과 곡물, 홍삼까지 가지런히 진열된 상품들이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제품입니다. 영주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매대인데 대형마트 안에 있으니 홍보 효과도 크고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감도 높습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가고 손이 한 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7월 한 대형마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7곡점에 더 영주 1호점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전용 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영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지역 유일의 대형마트와 협업을 통해서 전국 매장으로 입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영주는 올해 1월 입점한 성남시 야탑점까지 전국 10개의 매장에서 영주시의 농특산물 60개 품목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 판매하는 영주시 농산물의 판매 실적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넉 달 동안 전국 매장에 진열된 영주 사과는 총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풍기 인삼도 한 달 만에 1,500상자가 판매되며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형마트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와 영주시와의 그 상생 협약을 통해서 더 영주란 매장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부분을 널리 알리고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매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해당 마트의 전국 매출 상위 10개 매장에 더 영주가 입점할 수 있도록 마트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협업이 지역 농산물 판매의 성공 사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주에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죠. 법안은 다음 달에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근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박근수 기자. 네, 박근수입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3월에 다시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다뤄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중추공항 표현이라든지 활주로 길이 같은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미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다음번 교통법안 소위가 3월 8일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라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3월에 다시 진행됩니다. 사실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해가 바뀌었고 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라고 했지만 다시 3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소위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정부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내용이 특혜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신공항 주변지 개발, 종전 부지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을 왜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느냐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이번에 국회 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에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가 있었는데요.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에 기부대 양여 부족분, 그러니까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국비 투입이라면서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또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중추공항의 표현, 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여야가 조율하는 사전 작업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또 광주도 상당히 속이 타는 상황일 텐데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테고요. 다음 소위가 열리기까지 남은 기간 여야와 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경상북도 대구시 군의군이 공동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 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세 개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 사무 인계 인수, 공유재산 승계 사항 등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수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중앙부처의 세 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동구의회 기획행정위 김동규 의원은 22일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력의 위촉직 의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정책 분야를 주거 일자리 분야와 문화 복지 분야로 분리해 보다 지역 밀착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형숙 의원은 응급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응급처치법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이진웅 의원은 신천 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통합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달부터 4,000원으로 올랐죠. 무려 700원이 오른 셈인데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가운데 택시요금마저 올랐지만 이번 인상에 대해 시민들과 택시업계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택시 기본요금을 대구 인상하기로 지역 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요금이 거의 비슷한데 물론 물가 차이도 있고 합당한 거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다니까. 요금만 올린 거예요. 기사 입장에서 우리 불만이지. 4천원 끝에만 조금 우리가 뭐 받는 입장에서는 좀 적지만은 4년 반 만에 요금이 올랐는데 물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택시 요금 오르고 나니까 손님이 더 떨어져서 가지고 오르기 전 수입이나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직까지 요금 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강의하기 좀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많이 되죠. 택시 하면은 겁이 나서 못 타요. 요금이 막 올라가잖아요. 너무 택시가 이번에 올랐다 카이 지금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고 조금 인상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700원 하면 조금 많은 금액이잖아요.
조금 올라도 조금 작게 오르면 되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 우리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스러워 보여요. 이번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5,000원에서 이제 도착할 거리를 한 6,000원, 7,000원까지도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좀 택시 타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시민들. 그러나 기다리던 버스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가 가스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약 2달 동안 운행을 중단해버린 전남 목포시의 모습인데요. 요즘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 이용객도 덩달아 줄면서 버스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도 사정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배차된 차량 자체가 적고 노선도 단조로워서 지나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이 전국에 2,224곳에 달합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복지 문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록금 납부일 기준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일부 사립고 재학생에게 분기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본인 부담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다자녀 가정은 읍면사무소나 의성군청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천 지역 소규모 음식점에 수저살균기가 지원됩니다. 예천군은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수조통은 세균과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다며 감염병을 막기 위해 수저살균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그 외 업소는 하반기에 추가 지원합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고품질 사과대학 신입생 50명을 모집합니다. 고품질 사과대학은 사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문경시 농기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맞춤형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등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문경 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사업은 총 5,500대분 113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